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관련해선 성렬이 국힘 정부였으면 25%다 그대로 맞고 쌀과 소고기 다 개방해도 적폐들이 무지성 쉴드 쳤을 텐데요. 오늘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안 하기로 합의 소식부터 시작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득판해서 입장을 설명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협상은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 주권 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습니다. 촉박한 시간과 녹록치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훗날 대한민국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보기에 위기 속에서도 실용외교로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갈 걸로 믿습니다. 괄섭 포털 배풀들은 일본보다 잘한 협상이다. 윤석열처럼 미국 대통령 앞에서 노래 부르며 아첨하지 않아도 이런 결과 나올 수 있잖아. 이어서 정의택 세계일보 사장 사퇴 이후 얼마나 대놓고 통일교 입장을 대변하면 세계일보 기자들이 사주인 통일교 측이 편집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측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통일교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가 일면에 편집 부장단 회의도 거치지 않고 실렸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23일자 초판 일면 상단에 특검의 과잉수사, 마녀사냥 안된다 제목의 특별기고를 실었다. 선문대 교수가 쓴 논설로 일면 보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평화종교학회는 통일교 사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회이고 선문대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대학교다. 특별기고문은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관련 압색을 두고 의도적인 망신주기이며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거나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정의택 세계일보 사장 사퇴한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일보 고위 간부는 정의택 사장이 최근 일실상 이후로 사직 뜻을 밝혔으며 31일로 퇴임하게 된다고 밝혔고 31일로 대표 이시자직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 정 사장은 2018년 1월 세계일보 16대 사장에 취임했다. 세계일보 사장은 대주주인 통일교 측에게 사실상 지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시작인 것이고 그나저나 극동방송 직원들은 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서 이현주 의원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주식 양도세를 두고 진성준 의원과 이소용 의원이 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현주 의원도 의견을 냈습니다. 이현주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변경하는 안을 합의한 모양이다. 연말 조세 법안 처리 시한까지 조세 개편 특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될 테니 개인적 견해긴 하지만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는 말씀을 최고위에서 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때부터 코스피 5천을 외치며 부동산 시장에 잠겨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들의 자본 조달 활성화를 추구해왔다. 3법 개정 등도 그 일환이다. 이현주, 그런데 개인적 생각이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조정은 그 기조에 반한다. 또한 법안 통과 시 연말에 그 구간 주주들의 매도 행률로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기준을 확대한다고 해서 세수 효과가 그리 크지도 않다. 굳이 부작용을 감수할 만한 실익도 없다는 얘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권도 마찬가지다. 이건 아직 어떻게 하겠다. 세율을 어떻게 구간을 나누겠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일각에서 분리과세 도입 시 대주주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말자,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는 모양이다. 그럴 거면 애초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자는 취지가 형해화된다. 향후 세수 감수분을 시뮬레이션에서 최소화하되 최대한 배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결정해야 한다. 이어서 정동영 장관 20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해보니 정동영 20년 만에 참석한 국무회의는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려 3시간 10분이나 진행됐고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실질적인 문답과 토론이 이어졌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도 처음이었습니다.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과 실용주의 국정운영의 진면목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산업재해 사망선고 문제를 국정의제로 올려 1시간 반 넘게 토론한 기록적인 회의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정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작업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씀했듯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과 사람을 비용으로 여전히 인식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왜 사람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고 설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인가라는 문답을 이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은 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매년 600개 이상의 우주가 파괴되는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 기록을 2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 비극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핵심은 인간의 존엄입니다. 독일 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합니다. 산재 사고가 적은 나라일수록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중시합니다. 대통령의 의제 선정과 국무위원들의 깊은 관심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을 높이고 생면 종중 일터를 만들어가는데 산업 현장에 큰 화두를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간 줄지 않았던 산재 사망자들이 올해부터는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일터의 모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2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시장 입법 폭주라면서 막말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1, 2차 상법 개정의 경우에는 반시장이 아니라 친시장 입법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지 작업입니다. 반시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뜻도 모르면서 입에 붙어서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이 매우 무식의 소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되묻고 싶은데요. 잘 모르면 좀 한번 생각하고 그 얘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게 불공정한 일부 대주주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힘에서 말하는 시장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송원석 대표는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란 무엇인가?